마지막으로 우크라 장관은 아주 성숙한 얘기를 합니다. 서방 지원 덕분에 전쟁을 치른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그 텍스트로는 안 뽑았지만 한국이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잘 안다. 아무튼 한국이 인도주의적 그러한 지원을 해서 참 감사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가블리로프 차관은 최근의 전세와 관련해 미국과 유럽, 캐나다와 호주의 적극적인 지원 덕에 반격에 나설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거듭 감사하다며 한국이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직접 공급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한국에 무기 달라라는 소리를 이번엔 전혀 안 꺼내요. 국방 차관이 왔는데. 전에 젤렌스키가 그런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전혀 안 꺼내죠. 그러면서도 국방 차관이 왔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큰형 폴란드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제 전쟁이 수습이 되면 그때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들어갈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국방 차관이 한국까지 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이준석 군이 우크라이나에 간다 그랬을 때 가지 말아라. 거기 당신 가서 지금 쇼 부리고 사진 찍을 그런 나라 아니다. 예, 세네탈출은 일찍부터 여러분 우크라이나에게 직접 무기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요. 이준석이가 거기 가서 덜컥 뭐 지원하겠다 이렇게 깝죽거리며 쇼 부리는 거를 반대했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여기에서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 교류를 막아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계속 못난 척, 덜 떨어진 척, 마지못해 하는 척, 중립하고 싶어 하는 척 내숭을 떨어야 됩니다. 네, 그게 우리가 뭐 상대방이 뻔히 우리 속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저 인간들이 저러면서 뒤로는 호박씨 까고 있다. 저러면서 한국 애들이 뒤로는 폴란드나 미국 통해서 계속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다. 이 뻔히 속을 알아도 아닌 척 계속해서 우리는 잡아떼야 됩니다. 이제 어차피 중국은 한국을 파괴하면 숟가락 놔야 됩니다. 반도체를 어디서 사옵니까? 중국의 반도체 5, 60% 정도 되지 않나? 그게 한국에서 가죠. 그거 이상도 될 거예요. 우리가 메모리 쪽이 많으니까.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럼 러시아는 또 한국을 파괴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과 같은 그렇게 북극해 얼음을 깨고 다니는 저런 쇄빙선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북극해 그러니까 얼음을 깨고 다니는 쇄빙 기능이 있는 LNG 운반선은 한국만 만듭니다. 지금 러시아 LNG 운반선도 가지고 와야 되고 LNG 출하 시설도 만들어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북극해에 이제 LNG 액화 플랜트를 놔야 되는데 제가 짧은 소견에 생각하기에 그게 북극해에서 LNG 건설하는 기간이 여름인가 겨울인가 아주 짧아요. 거기다가 얼음이 자꾸 녹고 있으니까 그 위에다 플랜트 지어봐야 나중에 땅이 물러진다고요. 그렇다 그래서 한없이 파가지고 그 넓은 공장 플랜트 전체를 한없이 파서 또 말하자면은 저거 할 수도 없고 한없이 파가지고 기초공사를 할 수도 없고 아주 고약한 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 우리 모잠비크에 만들어준 선박 일체형 LNG 액화 공장 그게 이제 FLNG라 그러죠. 그런 거 하나 배 만들어서 여름에 얼음 얕게 끼었을 때 그냥 쇄빙선으로 얼음 툭툭 헤쳐가면서 북극해 앞에다 갖다 놓으면 어떻겠냐. 그러면 이제 지상 구조물은 그 배까지 들어오는 가스 관만 놓으면 되니까 공사가 간단해지죠. 지상 쪽은. 그런 상상도 좀 해봅니다. 아무튼 간에 그게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지금 북극 지역을 개발할 때 있어서 한국을 파트너로 삼지 않으면 좀 러시아가 고달퍼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 양쪽에 다 말하자면 약점을 쥐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난 체 하지 않고 지금 하듯이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수굿하게 못난 척 말 아껴가면서 그렇게 해서 가고 있으면은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눈 가리고 아웅이지만 상대방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자기들도 우리한테 약점 잡혀 있으니까. 예, 이같이 살벌한 게임입니다. 세계 탈출이 우크라이나랑 직거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드시 폴란드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몇 달 전부터 말한 것은 이제 질서를 잡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 독이 바짝 올라서 세상에 돈짝만하게 보이는 상태죠.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데 뭐 말하자면 무서운 게 없죠, 세상에. 세상이 만만해 보이죠, 오히려. 그러니 질서를 잡아줘야 합니다.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는 것, 세상에 독불 장군이 없다는 것을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탈출은 폴란드를 맏형으로 삼아서 폴란드를 세워줘야 한다고, 뭐 폴란드가 무기 계약하기 전부터 일찌감치부터 말을 해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죠. 예. 돌이켜보면 폴란드가 왜 한국 무기를 삽니까? 미국과의 동맹을 참된 동맹으로 만들기 위함이죠. 이 동맹이라고 해서 미국의 모든 걸 의존한다면 그건 이미 동맹이 아니라 기생이죠. 기생충 같은 거고 거지 같은 거죠. 동맹은 서로 동맹을 지켜주고 손발을 맞추어 주는 게 동맹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동맹다운 동맹을 누가 했냐? 영국 정도 빼고 나면은요, 이게 한국이 거의 세계 최초예요. 아까도 잠깐 살펴봤지만 프랑스나 독일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뒷구멍을 파요. 이탈리아는 아예 넋이 없고 개념이 없고, 일본도 독일처럼 약간 좀 뒷구멍 파는 데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정말 자기 힘으로 악착같이 자립경제 자주국방에서 미국과 손발을 맞추는 모델을 개발해낸 데는 한국밖에 없어요. 이게 어디서 그 정신이 어디에 있냐? 바로 이 사진에 나온 여기 있습니다. 이 한국이 정말 뭐가 찢어지도록 가난해서 이 탈지 분유와 옥수수 가루 빵을 먹었죠. 그게 이제 구호물자죠. 저는 어렸을 때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서 저걸 나눠줄 때 좀 도시락 좀 싸서 다니고 밥 안 굶는 애들은 저걸 안 줬어요. 저희 때는. 제가 이제 66년까지 저걸 줬는데, 제 기억에 하면 서울 지역이. 제가 65년도에 초등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못 먹으니까 별미가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도시락을, 주고, 예. 혹은 뭐 다른 뭐 싸가지고 가서 먹을 걸 주고, 저거 얻어온, 저기 그 옥수수빵 이제 그 구워낸 거 얻어온 애들이랑 이제 바꿔서 먹고 그랬었습니다. 이거 지방은 좀 더 오래 먹는 호사를 누렸다고 합니다. 이 탈지 분유는 아시다시피 그 버터를 만들고 나서 지방부를 빼낸 분유죠. 그래서 맛이 없죠. 예. 그거를 미국이 구호물자로 탈지 분유 많이 보냈었고요. 옥수수 가루 많이 보냈었습니다. 아이들 먹이라고. 자, 그러면은 우리 선배 세대 영어는 뭐겠어요? 자기애가 아끼는 아이를 밥을 못 먹여서 미국에서 구호물자로 준 옥수수 가루와, 저 사진에서 보면 저게 이제 옥수수 가루 타려고, 탈지분유 타려고 이제 그 그릇 들고서 애들이 학교나 근처에 이제 그 줄 서 있는 모습이고요. 그 아래 사진은 이제 옥수수 빵 들고서 하나씩 들고 이제 사진 찍은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그 탈지분유의 그 포장 그 상태인데 요즘 건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옛날에는 저게 이렇게 그 큰 거의 뭐 한 말짜리에 들어 있었어요. 한 말짜리 그 무거우니까 이 그 마대 같은 거예요. 그 마루짠, 그때는 이제 저게 발달을 안 할 때니까 그 합성수지 종류가 그 마죠. 천연 마루짠 거 안에 들어 있어요. 그 안 그러면 봉지가 뜯어지니까. 저거는 아마 작은 봉지일 겁니다. 그 구호물자는 봉지가 커요. 그 국방색 마대자루에 들어 있고, 거기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은 거기 이렇게 악수하는 거, 그러니까 미국 구호처 유세이드 마크가 찍혀 있죠. 예, 그런 걸로 아이들을 먹였단 말이에요. 우리 선배 세대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그 가난했지만 언젠가 이 비루한 처지를 벗어나서 우리가 자주국방을 이루어서 미국과 정말 대등한 동맹다운 동맹을 만들고, 우리가 언젠가는 자립경제를 이루어서
내가 번 걸 가지고 내 아이를 먹이겠다라는 게 우리 선배 세대들의 염원이었어요. 즉 자주국방은 동맹 미국과의 대등한 융합이고요. 자립경제는 세계시장과의 대등한 융합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바로 우리의 무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지금 그 길에 들어선 겁니다. 예, 참 그렇죠. 네, 이게 실제로 뭐 쉬운 얘기 아니죠. 이 자주국방과 동맹 미국의 융합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조지 프리만이 얘기를 했고 또 제가 여러 번 그 전부터 얘기를 해왔는데 이 패러다임이 너무 무서워서 중국과 러시아는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떠는 상태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이 여기와 같은 이런 말하자면 감시, 정찰, 타겟 정보를 실시간으로 동맹에게 제공을 하고 미국이 그럼 현지의 자유민주공화국 시민들은 목숨을 걸고 저들과 싸웁니다. 이게 바로 자주국방과 미국 동맹의 융합, 그레이트 퓨전의 모델입니다. 이게 바로 조지 프리드만이 말한 새로운 군사지정학 게임입니다. 이게 한국인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절반은 한국인의 작품이에요. 절반은 미국, 즉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감시 정찰 타겟 정보 그거는 미국 작품이지만 거기에 손발을 맞춰서 현지의 자유민주공화국의 국민들, 시민들이 목숨 걸고 싸우는 그 국방력을 갖추는 것. 이게 두 개가 그래야 이제 손발이 맞잖아요. 예. 그런 그 모델에서 우리 무기는 다 저 모델에서 개발이 돼서 이제 저 모델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자기완결적 구조를 좀 그레이드를 낮춰서 좀 소박한 형태로 좀 싼 형태로 다 갖추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아주 특이한 모델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가면서 이게 우리가 개발한 이런 무기들인데 이 중에서 이제 그런 특이한 거 몇 가지를 빼면 여기서 이제 위성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위성 바로 아래에 있는 중고도 고고도 무인 정찰기 또 그 옆에 있는 무인 스텔스기 요런 거 정도를 빼고 나머지는 전부 미국의 실시간 감시 정찰 타겟 정보와 연동하는 현지에서 사용하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저 위성이나 무인 글로벌 호크 같은 무인 정찰기나 가오리 스텔스가 저게 미국에서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배틀 매니저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장, 시어터가 되면 전장은 작을 때는 뭐 한반도 정도도 전장이라고 하지만 크면은 동아시아 전체를 시어터라 그러거든요. 동북아시아 전체를. 그러니까 시어터라고 안 부르고 전구라고 안 부르고 배틀 매니저 그러니까 전투 관리. 제가 하늘에 떠서 허브 역할을 해주니까 전투 관리 허브죠. 그리고 필요하면 제가 이제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컨테스티드 에어리어라 그러죠. 적의 방공망이 작동하는 거기에 깊숙이 침투해서 적 방공망이나 주요 시설을 타격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저거 그러니까 위성이나 고고도 무인 정찰기나 저 가오리는 저거는 이제 현지에 미국에 의존하는 미국의 실시간 감시 정찰 타겟 정보에 의존하는 그런 군사 모델을 좀 넘어선 모델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저걸 좀 넘어서서 그러니까 거의 미국의 구조와 비슷한 구조예요. 약간 축소되고 약간 다운그레이드된 자기완결적 구조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무서운 상대방을 두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또 기술이 워낙 좋으니까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우리가 이제 뭐 아주 첨단의 레이더에다가 이런 멋있는 아주 5.5세대까지 이제 차례로 진화해 나가는 앞으로 한 10년에 걸쳐서 진화형 4.5세대 전투기인 보라매까지 이제 만든 거죠. 그리고 군사위성 만들고 네트워크 링크, 즉 링크 K 만들고 그 다음에 SLBM을 발사하는 잠수함을 만들고 이지스 전함을 만드는데 이제
이지스 체계가 미국밖에 안 만들었을 거예요. 제대로 된 걸. 우리가 이지스 체계 자체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이더서부터 그걸 데이터 해석해서 상황을 완전히 그 컨트롤해 주는 그 지능 체계.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제 발전해 가니까 이거는 한국은 조금 이제 다른 경지로 접어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주국방은 미국과 바이바이가 아닙니다. 동맹 미국과 융합하는 것이 자주국방입니다. 우리가 그 미국과 비슷한 체계를 만들어도 자기완결적 체계를 만들어도 여전히 미국과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저 무시무시한 붉은 덩치 중국을 제압 순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립경제가 세계시장과 바이바이 하는 게 아니죠. 세계시장과 바이바이한 자립경제는 다 같이 굶어 죽는 주체경제가 됩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자주국방은 미국과 바이바이 하는 자주국방이 아닙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우크라 전쟁을 계기로 한미동맹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을 제압 순치하고 북한 자유화를 이루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안착시키려면 반드시 미국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동맹이 되려면 한국은 미국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미국은 한국이 절실하게 필요하겠죠. 미국에게 이제 한국이 절실하게 필요한 파트너가 돼야 이제 제대로 이제 그 한미동맹이 되는데 이 미국에게 한국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가 이게 요번에 우크라 전쟁을 계기로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그 5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한국 말고 이렇게 5가지를 충족시키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거를 간단하게 주마간상격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